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천연청년 도시생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충현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긴 한데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 활동보다 특히 도시생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 꼭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천연청년 도시생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개 주제, 8개 영역에서 총 18개 주사업을 가지고 있고요. 연계 사업은 17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민들하고 1년 반 동안 토론하면서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마을관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마을관리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작과 끝이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여러분의 동네도 비슷하시겠죠? 저희 동네만 이런 건 아니죠. 모든 저층주거지 사업지에서 보면 가장 우리 마을의 큰 문제가 뭘까 그러면 쓰레기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많이 꼽습니다. 그중에 저희도 이렇게 쓰레기가 골목에 많이 내놔져 있어요. 특히 저희 구청은 서대문구는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딱 맞으면 깨끗할 텐데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간 다음에도 내놓게 되고 그 내놓은 게 하루 종일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지역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골목 쓰레기가 골목 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저희가 같은 곳을 4일 동안 찍어봤는데요. 4일 동안 똑같은 곳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저분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자긍심 문제까지 간다라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쌓여있는 곳마다 사진처럼 네가 버린 쓰레기를 알고 있다. 양심을 갖고 살아라. 더 버린다면 고발하겠다. 이런 경고문들이 많지요. 결국 이런 경고문들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골목 쓰레기 문제가 지저분한 골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의심하고 이웃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게 되는 마을 공동체 파괴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골목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골목을 관리해서 관리가 된다면 이렇게 깨끗한 골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토론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골목의 쓰레기를 꼭 우리 주민들만의 문제일까를 토론하게 됐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골목이지만 이 골목의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건 결국 행정이잖아요. 공공 행정이 손봐야 될 곳을 주민들이 치우게 되는 결과가 가져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목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목관리 이퀄 공공서비스 영역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마을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지금의 배출하고 쓰레기를 내놓고 수거해가는 시스템,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지저분한 골목을 새로운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한번 실행해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게 됐는데요. 마침 국내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례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실험 중에 대부분이 골목의 야외 한쪽에다가 쓰레기를 모으는 거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골목 야외에 거점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까지 다들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해서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지요. 한번 조금 쓰레기가 모였는데 아주 커다란 쓰레기 더미가 되고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곳은 아예 쓰레기장이 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야외형 거점은 대부분 다 실패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내형 거점은 사례가 없을까 하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 국내에는 큰 사례가 없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내형 거점에 대한 시도가 있었고 성공 사례가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게 됐는데 그 사례는 3가지가 준비돼야 됩니다. 하나는 장소, 실내형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3번째는 그 사람이 그 공간에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을관리 사업의 기초를 잡아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에 대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내형 거점들은 보니까 외국에 깨끗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만 깨끗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오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들릴 수 있도록 공유 부엌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커뮤니티 룸도 만들어서 그리고 무인 택배함도 만들고 이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골목 거점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사업지에 총 5개의 골목 거점을 만들기로 했어요. 골목 거점이라는 게 그 골목 안에 쓰레기를 모으는 거점, 실내형 거점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질 거점 4의 조감도입니다. 소속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이고요. 5층짜리 건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골목 거점 시설을 놓고 2층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홀을 놓고 3층부터 5층까지는 사회주택형 임대주택을 놓을 생각입니다. 이 건물의 관리를 앞으로 만들어질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관리 기업이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공간의 조감도인데요. 저희가 상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쪽에 같이 놓는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실내형 거점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뭐냐면 실내형 거점이다 보니까 좀 밝아야겠다. 그리고 보여야겠다. 그래서 이 거점 시설은 4면은 아니지만 한 면을 제외하고 3면을 전부 다 세 군데 면을 투명한 유리로 만듭니다. 유리로 만들어서 누구나 밖에서 보도록 해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면 밖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하게 안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야간에 들어오면 혹시나 안 보이는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처리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서 환하게 불이 밝혀질 겁니다. 문을 열면 밤에는 굉장히 불이 밝게 비춰지고요. 실내형 거점 공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거더라고요. 냄새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중 탈취 시설을 거기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환기 탈출 시설도 넣고요. 에어컨을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온도를 떨어뜨려서 저온으로 유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감량기 자체, 음식물 감량기 자체에도 아주 강력한 팬을 달아서 음식물 냄새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가운데도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처리장을 분리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유리로 하고 있고요. 밀폐 공간에 유리로 만드는 시설이라서 음식물 쓰레기는 다행히 요즘 들어 감량기가 굉장히 좋아서 냄새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는 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매일매일 치워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월수금 수거해 가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그리고 투명한 실내형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생활 공간 인근에 같이 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의 상상의 기초가 된 건 뭐냐면요.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이 따로 있어서 깨끗하게 골목이 관리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지저분할까?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우리도 공간하고 관리한 사람만 있다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지금 보는 화면처럼 이렇게 관리되는 시설을 만들 거고요. 이 시설 안에서 3가지 쓰레기를 다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쓰레기의 배출은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은 월수금을 집 앞에 내놔서 이게 수거차가 지나고 나서 내놓게 되면 쌓여서 골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청소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 거점은 매일매일 와서 일반 쓰레기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쓰레기가 골목에서 사라지게 돼서 골목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의 변화인데요.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실내형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8개월 동안 코디들하고 주민들하고 열심히 감량기를 찾아다녔는데 요즘 보니까 음식물 감량기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일단 감량률이 높습니다. 100리터 정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10리터의 부슬부슬한 쓰레기가 나와요.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그래서 10리터의 쓰레기를 바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감량기의 냄새가 거의 안 나는 최신 기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도 그 안에 가열돼서 고온의 냄새가 약간 나긴 하지만 쓰레기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냄새를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놓기 때문에 음식물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이 과연 아파트처럼 음식물 봉투를 들고 와서 버릴까 하는 게 고민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음식물 쓰레기 들고 와서 감량기에 넣고 털털 털면 냄새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는 봉투채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봉투가 일반 봉투면은 그 봉투가 가열되고 녹아서 폐기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생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마침 이 음식물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지금 환경을 고민하는 업체가 많아서 생분해 비닐봉투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아주 잘 녹는 생분해 비닐봉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시험 기간에 있는 5군데의 주민들한테는 시험 기간 1년 동안 이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드리고, 봉투채 들고 오셔서 봉투채 투기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가장 높이고 냄새를 없애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거점을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다른 쓰레기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지금 감량기 모습인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감량기 중에 최신 기종은 서울시청 별관에 작년 11월에 설치한 게 가장 최신 기종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진이 감량기에서 나와 있는 부산물인데요. 젖은 음식물 쓰레기 100리터가 들어갔는데 저렇게 부슬부슬하고 냄새나지 않는 그런 잔여물이 10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 잔여물을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되는 음식물 감량기를 거점마다 2대씩 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변화인데요. 지금 재활용 쓰레기도 월수금 이렇게 배출하고 월수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뭐 이건 플라스틱, 이건 캔 이렇게 다 분리 배출해도 결국은 서울에 처리장이 2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모아서 한 대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아지거나 재활용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재활용 쓰레기 유가보상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유가보상제가 뭐냐면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경우에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잘 헹궈서 겉에 있는 겉면의 비닐도 떼고 이렇게 해서 압착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것들을 무게를 재서 바로 돈으로 환산해서 보상해드리는 유가보상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깨끗하게 처리해서 오시면 그게 바로 돈으로 환산돼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통장으로 찍히기도 하고 또는 물품을 받을 수도 있는 유가보상제를 시행하고요. 저희는 그걸 모아서 재활용을 활용하는 업체에 파는 중간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업체가 이걸 모아서 다시 팔아서 물건을 다시 만드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오염을 낮추는 굉장히 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보상제는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가보상제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2년 동안 저희 주민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주고 있고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공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런 공간이 올해 11월에 한 군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내년 3월에 2번째 거점이 생기고요. 내년 6월에 3번째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3군데 거점에 총 6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아마 이 실험에 동참하게 될 거고요. 이게 잘 안착되면 저층 주거지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서대문구 청소과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운영하면 2번째가 사람이죠. 이것을 운영하는 주민들의 준비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준비를 한 과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실내형 거점 공간이다 보니까 거점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사실 거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거점을 통해서 마을을 관리할 우리 사람들이죠. 주민들.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주민들이 중요한데요. 이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잘 준비해온 것도 있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하면서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도 조금씩은 있었는데 참 슬기롭게 헤쳐나오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 문제를 의제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시작할까 많은 토론을 하게 됐어요. 토론하면서 참 다행스러운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독립문로 12길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다 똑같으시겠죠. 이제 그간에 서로 알던 사람들이어도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공모 사업으로 골목밥상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7번의 밥상, 골목에 이렇게 밥상을 쭉 놓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인사도 하고, 그날 처음 만나신 주민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애가 몇 학년인지 이런 얘기도 하고, 누구네 아빠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주민들이 얼굴을 트는 밥상 행사를 쭉 하다가 우리 마을의 의제에 대해서 이 골목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지? 이런 토론을 좀 모임을 해서 토론하고 또 마을 조사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나왔던 게 이 골목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주인 없는 쓰레기가. 그래서 골목 비우기라는 사업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고요. 골목 비우기가 뭐냐면 공모 사업으로 골목을 지정해서 골목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다 한번 치워줘 보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해지나 하는 실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주민협의체 골목분과가 있는데, 저희는 골목분과 주민들이 나서서 공모 사업을 내시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시고 이래서 골목 치울 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당일날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게 됩니다. 저희가 폐기물 차량 불러다가 쓰레기를 치우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내 누가 주인도 없는 쓰레기, 사실 버린 사람은 있겠죠. 근데 확인할 수 없는 쓰레기들을 골목을 다 치워줬더니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걸 주민협의체 분들이 앞장서서 치우고 나서 굉장히 자체 평가도 좋았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치워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이제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골목도 해달라고. 그래갖고 2번째 골목 비우기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골목 비우기 때는 주민들한테 집에 골치 아픈 쓰레기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랬더니 정말 많이 가져와 주셔가지고 폐기물차 3대 분량을 치우게 됐어요. 생각보다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 폐기물차 한 대당 20원 원씩 들었으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아주 긴 골목을 깨끗하게, 그리고 주민들 집에 골치 아픈 쓰레기도 다 치우게 돼서 깨끗해졌어요. 몇 가지 효과가 더 있더군요.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막 알리고 공부하러 나오시라고 막 할 땐 잘 안 오시다가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시니까 굉장히들 많이 나오시고 다 좋아하시고 회원가입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가 났던 사업인 걸로 기억합니다. 또 이걸 하면서 저희 주민협의체 분들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게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2번의 사업을 하고 나서 골목을 다 치우고 나서 중요한 변환기를 한번 맞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2018년 시작해서 19년 동안 계속 이렇게 공모 사업만 하고 계획만 짜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가 연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골목 마을의 골목을 치우는 골목 정비 사업을 한번 받았어요. 10억짜리를 받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 골목 전체를 치우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10억짜리니까 당연히 용역을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용역 주고 그냥 하면 될 일을 저희 주민들은 골목 비우기 사업을 해보고 나서 뭘 하게 됐냐면 그 용역 중에 주민들의 의사 참여, 그러니까 우리 골목은 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블록은 뭐로 깔았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화단은 뭘 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주민이 직접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용역사한테 제안하게 된 게 뭐냐면 이 골목 사업을 할 때 저희 협의체가 재용역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토론회를 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용역사에서도 그러면 좋겠다 해서 작은 돈이지만 저희 협의체 골목분과가 이 용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체 분들이 골목의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웃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야, 우리 여기 골목을 다시 깔 건데 뭘로 깔았으면 좋을까? 아스팔트가 좋겠어? 블록이 좋겠어? 아니면 색깔은 뭘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골목에 이 화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을 내서 워크숍까지 해가지고 약 한 달 반 동안 주민들이 워크숍도 진행하고 조사도 하고 이래서 그 결과를 용역사한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의 참여도 높고 관심도 높아져서 그 이후로는 골목에 포크레인 들어오고 막 정비할 때마다 주민들이 나와서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됐나? 이것도 보시고 좀 안 된다 싶은 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우리 골목분과도 분들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얘기한 게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 공사가 벌어지거나 저희가 조사 나가거나 이러면 기웃기웃 하시던 주민들이 이제는 옆에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니터링도 하시고 감시도 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골목에 맞는 다양한 조경도 하게 됐고 또 블록도 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소중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다음번에 있는 다른 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용역사에다가 요청해서 주민 용역을 다시 받아서 설문조사와 워크숍은 직접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에 주민 의견 조사를 주민 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길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던 골목을 하얀색 데카스톤이라는 굉장히 비싼 돌로 바꿔서 했고요. 그렇게 비싼 돌을 못하는 곳도 이 밑에처럼 세로 아스콘 깔고 거기다가 디자인 무늬를 넣어서 조금 더 주민들이 활기찬 골목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게 됐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다 주민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한번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2019년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천연청년 마을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분들로 이제 마을관리 기업이라고 하지요. CRC 만들어서 갈 건데 여기도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분들이 분과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협동조합 딱 만드신다고 하고 하필 제목을 천연청년 마을 협동조합 이렇게 잡아놨더니 처음에 계속 같이 하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분 중에 일부가 저기는 뭔가 협동조합 만들면 저기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협동조합 창립할 때 막 오셔가지고 따져 물으시다가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막 갈등처럼 됐는데 다행히 그날은 잘 말씀드려서 협동조합 창립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셨던 주민들이 이게 지원이 따로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바로 다른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저희 주민협동조합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가 만들어져서 막 경쟁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좋기도 하고 갈등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도 계속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세 군데를 다 모아놓고 마을관리기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천천히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갈등이 쉽게 접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한 곳은 마을관리 기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교육도 받고 오랫동안 준비해 오시고 활동도 하시는 곳이 있었고 다른 2군데도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을관리 기업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특성에 맞게 문화예술 쪽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집수리 쪽을 하시고 그래서 특성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희 설명을 다 들으시고 나서 이제 한 군데 협동조합이 마을관리 기업을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잘 넘어온 경험이 있고요. 또는 이 과정에서 이 협의체 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이 대표 선거가 또 이 협동조합 분들끼리 또 갈라져서 굉장히 가열됐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갈등이 개인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조직의 갈등이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인데 다들 개인끼리 감정이 상한 문제를 오래 묵힌 다음에 이게 조직 갈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인의 갈등이면 만나서 감정을 풀어야 되는 거고 조직의 갈등이면 절차 과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 이게 개인 갈등일지 아닐지는 다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센터 입장에서는 조직 갈등의 대응책대로 절차 과정을 분명히 지키는 걸로 한다 그래서 총회의 모든 절차를 다 절차 정관대로 다 지키도록 했고 오셔서 만나는 미팅도 전부 절차 과정을 다 지키도록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에게 센터가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침 굉장히 경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서 걱정은 됐지만 큰 사고 없이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저희는
임원 선거를 해서 투표를 많이 받으신 분이 대표가 되고 차점자가 감사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과정을 잘 지켜고 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원 회의 안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후의 문제를 잘 풀어가게 되는 과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갈등 문제에 저희 센터 나름대로 걱정했던 걸 잘 대응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을관리기업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학습도 하고, 또 학습만 한 게 아니라 실행 워크숍도 해봤어요. 올 초 1월 달에는 모여서 실행 워크숍도 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도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을관리 기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 센터에서 준비해서 했던 교육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교육을 저희는 처음 봤어요. 이제 이런 재활용이나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더니, 영상이나 다큐로 만들어진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막 찾으셔가지고 5강짜리 영상 교육안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영상 자료를 다 본인들이 찾아서 준비를 하시고, 저희 센터에서는 그날 가가지고 간식 준비하고 뭐 빔 세팅하고 이거밖에 안 하고, 본인들이 그날의 주제를 본인들이 선택하시고, 또 우리 협동자분들이 스스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또 주민들은 본인들이 그걸 해보고 나시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게 또 두 번째 교육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저희는 저희 사업지 전체를 관통하는 경기대로라는 큰 길이 있어요. 이 길도 저희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끝나면 제일 많이 두드러지게 보일 건 이건데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다가 그 사례 교육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각 이 큰 도로를 개선하는데 실패와 성공 사례를 여기저기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5강짜리 안을 또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포팅만 하고 5강짜리 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번에는 그 강의하실 강사분까지 3분을 선정해 오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이걸 해보고 준비하고 실행하다 보면 이제 당신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생력이나 자기 힘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주민들이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과정으로 가야 이제 사실은 마을관리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두 사진이 교육하는 사진, 그냥 교육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저분들이 스스로 준비한 교육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협동조합에서 마을관리 기업을 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주민들이 이걸 하게 됐어요. 협동조합 만들고 나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다가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공모사업에 내서 처음 2,500만원짜리 공모사업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활용품을 가져오는 유가보상제를 저희가 실행하기 전에 주민협동조합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샵살림 글에서 주민들이 이 재활용 쓰레기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유가보상을 해주는 그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2019년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분들이 나서서 접수도 받고, 오시면 당일날 가져오신 것 중에 아무리 처음에는 얘기를 해도 깨끗하게 안 해오거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닐을 안 떼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직접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이건 안 해오셨다, 뭐 안 씻어오셨다 그러면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화장지하고 꽃 이런 것도 드렸어요. 가을에는 국화 드리고, 또 봄에는 감자나 당근 이런 것도 드리고, 막 이렇게 다양한 물품을 드려봤더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호응해서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유가보상제에 대한 생각을 주민들에게 많이 안착시킨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줄을 세우는데요. 지금 보시나요? 주민들 이 사진에 보면 주민들이 정말 많이 가져오세요. 이 두 봉다리면은 아마 두루마리 화장지 12개짜리를 가져가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걸 한 6개월 이상 하고 나니까
골목에 투명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가져가셔가지고 헹구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우리가 골목 거점에서 재활용 쓰레기 유가보상제를 하게 되면 정말 쓰레기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골목 쓰레기를 치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실험을 협동조합분들이 스스로 그것도 저희 도시행 사업에서 아니라 다른 데서 공모사 받아가지고 이걸 하게 됐어요. 이게 안착이 되니까 구청도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끝났을 사업인데 올해는 작년 넘어서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서울시에 있는 협치 사업에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협치 사업을 받아서 또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 거점 생길 때까지 내내 주민들과 함께 유가보상제를 실험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저희 주민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협동조합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1,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올해 5월 기준인데요. 저희 동네에 사는 주민들 중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 유가보상제를 알게 됐어요. 아마 저희가 거점을 운영하게 되면 재활용에 대한 유가보상제는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비우기를 협동조합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제 골목 비우기를 어떻게 하냐면 골목 쓰레기를 비우는 게 아니라 골목에 있는 빌라나 이렇게 집들의 주민들에게 한번 안내해봤어요. 집에 골치 아픈 쓰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녹슨 다라이 같은 게 있거나 뭐 큰 화분이 있거나 버리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골목 쓰레기를 이제 골목을 지정해주고 그 골목의 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져나오시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민들이 속 시원하시면서 아주 많은 쓰레기를 가져나오셔가지고 협동조합분들이 열심히 저걸 같이 치워줬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고 났더니 이제 주민들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치울 때는 골목 주민들만 좋아했는데 이제 집에 있는 쓰레기를 내오게 되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서로 우리 집도 해달라고 막 요청이 와서 아마 올해도 3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더 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서울에 도시재생 기업, 마을관리 기업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마을관리 기업이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마을의 의제를 주민 스스로 협동조합 만들어서 해결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잘하면 수익이 내겠지만 저희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걸 알고 갑니다. 저희 주민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의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저층 주거지의 골목 쓰레기의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그 시작을 우리 마을에서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관리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서울형 마을관리 기업 CRC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을 잘 만들기로 했고요. 저희가 이 시범사업 이후에 샵살림하면서 2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사업 기간 동안에는 사업비에서 마을관리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리고 국토부의 마을관리 협동조합 돼서 거기서 또 지원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서울형 CRC를 지원받아서 요 2년 반 내에 저층주거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모델의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 천연청년 마을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이 만들고 있는 이 또 다른 실험을 관심 있게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결과도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 집 옆에 거점 시설이 들어와 이런다고 이제 항의 전화도 오시고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근데 그 민원과 항의 전화를 저희 협동조합이 받아서 주민들이 주민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서대문 천연청년 도시재생 사업에서 실험하고 있는 마을관리, 골목관리 사업을 설명드렸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